네, 안녕하세요. 주론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AI 취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회사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가는 99%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참고만 하라고 재미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이직자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직자들 생각이 아니고 경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부든 뭐 석사든 대학 박사든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로 갓 회사죠. 구글. 이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사실 저희가 못 가서 그렇지 뽑아주면 다 가실 거죠. 구글은 이제 갓 회사입니다. 이 구글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가기만 한다면 오케이. 뽑아주기만 하면 간다. 안타깝게도 구글 코리아 지사, 코리아에는 AI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가게 되더라도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가까운 곳에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을 가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뒤에서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만 리서치 엔지니어 있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 약간 설명을 해주자면 사이언티스트는 학창 시절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새로운 거 해보고 논문 쓰고 논문 쓰면서 어떤 남들은 안 해본 방법으로 해보고 했던 방법이라도 성능을 좀 더 올리고 약간 서비스적 마인드라기보다는 새로운 걸 뭔가 하겠다는 마인드고, 엔지니어는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혹은 우리 자사 플랫폼하고 좀 연동시키고 여러 가지 곳에 이렇게 속도 빠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코딩적으로 모든 걸 패킹해야 되는 그 모든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개가 약간 공통된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되는데 이 두 개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언티스트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걸 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서비스화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둘 다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본인의 어떤 성향과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고, 연구를 좋아하신다 하면 사이언티스트 가는 게 맞고, 연구보다는 어떤 서비스 개발하고 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 하는 건 엔지니어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지로 보통 취업 시장이 구분이 되고, 물론 기획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기획자는 보통 졸업하고 바로 간다기보다는 보통 경력이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AI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구글은 뽑아주면 가는 갓 회사 넘버 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글에 이어서 어디가 있죠? 갓 페이스북, 갓북 있죠. 갓북. 이 갓 페이스북 형님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뭐 메신저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구글도 많아요. 구글 딥마인드, 뭐 구글 브레인, 뭐 구글 AI 랭귀지, 뭐 여러 가지 랩들이 있는데 아무튼 페이스북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리서치 엔지니어가 있고 이렇게 사이언티스트가 있죠. 여기 사이언티스트, 여기 AI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뜹니다. 구글도 이제 구글 커리어가 있는데 거기에 검색하시면 다 뜹니다. 이런 데 보시면 되고, 보통 이런 데서 사이언티스트가 약간 좀 더 기준이 높아요. 이 기준이 조금 더 높은데 보통은 박사 위주로 뽑고, 박사가 아닌 공고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고들 찾아보시면 석사 플러스 뭐 3년, 학사는 학사 플러스 5년 식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경력직을 당연히 지금 고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통 박사들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사라고 다 가는 거 아니죠. 영어도 유창하셔야 되고 논문도 많이 쓰셔야 되고, 논문이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연구실 랩발도 중요해요. 어떤 내가 뭐 MIT 어떤 연구실 나왔다 하면은 연줄이 많을 테니까 뭐 추천 전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보통 웬만해서는 들어가기 힘들지만 실력이 있으면 노려볼만 하다. 여기 보시면 프리퍼드 있잖아요. 선호하는 어떤 경력, 이렇게 유명한 학회들의 논문을 쓰시면 여기서 가산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실 수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냥 뽑아주면 간다라는 마인드로 지원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서류부터 통과하시려면 영어 유창해야 되고, 영어 인터뷰 있거든요. 코딩 잘 하셔야 되고, 코딩 인터뷰도 있고, 기존에 했던 연구들이 어떤 성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논문을 쓰시든지, 경력직을 하시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적으시든지 그러셔야 되고, 사실 이거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살펴봅시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뭐 이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처음부터 쓰진 않잖아요. 보통은 뭐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곳을 쓰던가 IT 회사를 쓰던가 하잖아요. 첫 번째로 바라볼 곳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안에서도 회사가 엄청 많아요. 삼성전자 리서치, 삼성전자 종기원, 삼성 종기원, 삼성 SDS, 삼성 계열사 안에도 여러 가지 AI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건 삼성 리서치인데, 여기는 예전에 반도체 연구소라고 반도체 연구소가 아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그 DMC 연구소라고 이젠 했던 연구소입니다. 근데 그게 삼성 리서치로 바뀌고, 이젠 삼성에서 하는 모든 연구들의 대부분을 여기서 많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하죠. 근데 삼성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에서도 연구를 해요. 뭐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다. 그럼 무선 사업부에서 당연히 핸드폰 들어가는 연구를 할 것이죠. 개발도 할 것이고, 삼성전자 반도체다. 반도체 연구소에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리서치는 그걸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많은 연구 공통적으로 모든 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리서치는 근데 박사들을 리딩을 하고, 보통 학사와 석사는 그걸 따까리를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사면은 여기 들어가서 리딩을 할 수 있지만, 학사나 석사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따까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기억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종기원, 삼성 종기원이죠. 삼성 종기원. 이 삼성 종기원은 방금 보신 리서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조금 더 퓨처를 바라봐요. 10년 뒤, 뭐 5년 뒤 그때 뜰 기술을 지금 연구하는 거죠. 약간 지금 사업부에 직접적이게 쓸 게 아닌 좀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연구가 좋은 사람들 가시면 됩니다. 혹은 약간 미래에 내가 어떤 뜻을 펼치고 싶다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리서치는 한 5년, 뭐 빠르면 3년, 뭐 1년 그 안에 이렇게 적용된 기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부하고 좀 연관성이 깊다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 리서치나 뭐 종견이나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안 나오면은 사업부로 팔려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철밥통처럼 오랫동안 있으려면 가서 실력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삼성은 근데 첫 번째 직장을 선택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도 적어도 차선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 다음은 삼성 SDS. 이 삼성 SDS 같은 SI 회사는 보통 취업시장에서 약간 엄청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은 이 SI 회사는 약간 의뢰 입장이거든요. 남의 회사 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남의 회사 서비스에 이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약간 형님들, 그러니까 삼성 SDS는 삼성전자가 형님으로 바라보고 디펜던시가 좀 있는 거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여러 가지 있죠.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모시기에 다 들어가는 AI 관련된 솔루션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양한 도메인을 접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은 자기의 데이터가 아닌 단점이어서 의뢰 입장이어서 약간 좀 의뢰의 고통을 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AI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의뢰 입장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아요. 일반적인 SI 회사에서도. 그래서 AI는 하는 사람이면 SI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여기도 충분히 좋은 회사고 돈도 많이 받을 거예요. 많이 받거든요. 삼성 SDS. 그래서 붙으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삼성과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유명한 기업, 뭐 두 번째는 아닐 수도 있어도 아무튼 LG전자 있죠. LG전자는 LG전자 CTO라고 하는 부서에서 AI를 담당해서 합니다. 이 띵큐라고 하는 AI 브랜드고 LG에, 여기서는 당연히 모바일과 관련된 것도 할 것이고 똑같이 삼성처럼 뭐 여러 가지 뭐 LG에 들어가는 가전에부터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LG 전자에 관련된 AI를 담당합니다. LG도 마찬가지로 LG 안에 CTO만 AI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뭐 VC, 뭐 MC,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아니죠. 그 VC는 약간 전장, MC는 모바일, 이런
곳에서도 AI를 하겠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는 곳은 CTO입니다. 이 CTO에서도 근데 그 사업부에 약간 디펜던시가 좀 있기 때문에 LG전자 CTO는 삼성전자 리서치보다 조금 더 그 일이 조금 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워라밸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삼성전자는 워낙 대기업이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LG전자도 물론 대기업이고 엄청 큰 회사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푸시가 많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워라밸이 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LGN에서. 그래서 뭐 LG전자 CTO 가시면은 양재에 있는데 양재에서 워라밸을 좀 즐기면서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LG CNS. 여기도 LG전자, 그러니까 삼성 SDS처럼 LG의 약간 의뢰사죠, SI 회사. 여기서도 많은 다양한 AI를 하는 회사고, 성질은 삼성 SDS가 똑같아요. LG의 여러 형님들, 디스플레이, LG 화학, 뭐 LG 뭐 이노텍, 여러 가지 이제 LG의 그 의뢰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근데 여기도 물론 SI여서 보통 의뢰 회사여서 이미지는 안 좋을 수 있지만 AI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뢰 역할을 못 느낀다기보다 그런 느낄 기회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자리에 앉아서 보통 연구하잖아요,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SI 회사도. 그 다음은 유플러스. 통신사인데 통신사가 3개 있죠. 유플러스, KT, SKT. 이 통신회사들도 대부분 좋은 회사죠. 통신회사들은 보통 캐시 플로우가 많기 때문에 정년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돼도 돈은 항상 들어와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고객 수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 고객 수가 막 항상 이렇게 플럭츄레이션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회사고, 그러니까 정년도 당연히 보장도 잘 돼요. 유플러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통신사에서도 AI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AI 스피커도 하죠. 유플러스에서 AI 스피커, 뭐 AI 챗봇 이런 거 하는데, 뭐 유플러스 되면은 웬만하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뭐 워라밸 되게 좋은 회사, 뭐 그런 회사의 이미지입니다, 통신사들은. KT도 그렇고 SK도 똑같아요. KT는 좀 가져와 보면 KT는 이렇게 KT 이자 진짜 제대로 하겠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이자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한다고 해서 뭘 하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요. KT는 조금 다른 게, LG하고 좀 다른 게, LG는 LG전자 CTO가 있고 한데 LG CNS가 있고, KT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KT 뭐 DS인가 하고 하는 뭐 IT 회사가 있긴 하지만 거기보단 KT가 등치가 더 크기 때문에 KT가 자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KT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하겠다는 기사를 내배는 것 같네요. 통신회사들은 보통 외주 업체를 많이 맡기거든요. 그냥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지만 외주 업체를 또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예요. 갑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계열사 뭐 이렇게 SI 회사라든지 시켜가지고 그걸 기술을 가져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지, 그 기술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조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SKT는 아니에요. SKT는 가태사인데 SKT는 본인들이 직접 많이 합니다.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통신회사가 아니에요. SKT는 ICT 회사인데 통신업부가 물론 엄청나게 큰 부문이지만 통신 말고도 AI 쪽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SKT AI 센터는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이제 회사로 알려져 있고, 돈을 많이 줘요. 여기는 돈을 많이 주고 정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고, 뭐 여기 위치가 또 을지로거든요. 을지로여서 위치도 좋고 엄청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SKCNC. SKCNC가 제가 보기엔 좀 불쌍해요. 왜냐면 SKT가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SKCNC도 SK 하이닉스 고객이고, 뭐 SK 이노베이션, SK 잘 나가는 계열사 많잖아요. 거기 형님들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망할 일은 절대 없고 잘 나갈 일만 남았죠, 사실 여기도. 네. 그 다음은 또 뭐 있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뻔하죠. 현대자동차는 그냥 자동차 관련된 거 하는 거예요. 대통령차에서 뭐 자율주행에 엄청 밀겠죠. 여기 당연히 자율주행 랩 있거든요. 자율주행 엄청 밀고,
자동차 안에 어떤 내비게이션도 있을 거고, 또 뭐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과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이렇게 챗봇과 관련된 일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라이다 같이 뭐 이렇게 그런 장비 관련된 일도 할 것이고, 여기는 약간 도메인이 한정돼 있어. 도메인 딱 보이잖아요. 여기는 자동차 관련된 모든 AI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동차 좋은 회사죠.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는 약간 이미지가 노조가 강력하고 좀 빡센 회사, 분위기가 빡센 회사, 그런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첫 회사로 가는 것보단 중간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가 보통 SI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로 꼽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 오토에버가 되게 괜찮은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인공지능 쪽에서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로 보면 현대 오토에버가 더 다른 SI 회사들보다 좋을 수 있지만 인공지능만 봤을 때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도 근데 좋은 회사니까 여기는 뭐 현대 다른 형님들 있잖아요. 현대 뭐가 있죠? 중공업, 현대 뭐 엘리베이터, 현대 모비스, 현대 모시기 회사들 다 여기서 관련된 AI 솔루션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기업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IT 업체들을 좀 볼 건데,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로버. 네이버가 IT의 가장 큰 형님이죠. 네이버 클로버가 네이버에 들어가는 모든 AI 관련된 것을 대부분 합니다. 다는 아니고 대부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스피커하고 네이버 TV 있죠. 네이버 TV에 뭐 연예인이 난다고 하면 연예인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 연예인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연예인의 어떤 동영상을 딸 수가 있는데, 그게 AI 기술이고, 또 뭐가 있을까? 네이버 AI 하면은 또 뭐가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이버가 AI를 엄청 밉니다. 엄청 홍보도 하고, 엄청 사람도 많이 뽑고, 엄청 능력자들도 돈 많이 주고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AI를 미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IT에서 거의 탑으로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합니다. 뭐 네이버에서 잘 나가는 거 네이버 쇼핑, 뭐 여러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거 다 관련돼서 클로버에서 합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에서도 여기 기사를 보시면 네이버 웹툰도 직접적으로 인공지능을 합니다. 네이버 웹툰도 직접적으로 AI 연구자를 뽑는데, 여기서 클로버하고 이제 아마 협력해서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뇌피셜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걸 색칠 입히고 하는 걸 인공지능으로 한다는 거예요. 웹툰은 뭐 이런 거 한다는 거고, 나머지 이제 네이버에서 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이버 로보틱스 쪽에서 선두주자 네이버 랩스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로봇과 관련된 걸 하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뭐 앞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저긴 벽이네, 꺾어야겠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것도 그렇고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제 하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랩스도 엄청 잘 나가는 회사고, 네이버 랩스는 약간 이미지가 논문을 열심히 쓰는 회사, 논문을 잘 써야 갈 수 있는 회사, 약간 논문과 조금 연관성이 깊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적인 게 좀 큰 거죠, 아직은. 클로바는 나머지 네이버 전반적인 거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어딨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이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AI를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AI 사업하는 곳이에요. 카카오 안에 내부에 있는 계열사에 관련된 모든 AI. 그래서 뭐 이 비즈니스적 마인드, 사업적인 마인드로 어떤 리얼 월드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AI 회사입니다. 카카오라는 회사도 이제 IT에서 네이버와 쌍두마차에 이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회사들, 약간 성장성을 좀 바라보고 가는 회사들이죠. IT 기업들이. 카카오 브레인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랑 다르게 약간 논문적인 좀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난제에 도전한다? 그게 난제라는 건 못 푸는 거니까 어떤 영구적인 마인드인 거죠. 절대 못 푸는 거, 남들은 못 푸는 걸 우리는 하겠다. 약간 논문 쓰는 거랑 비슷해. 내가 남들은 못했지만 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논문 마인드인데, 약간 논문뿐만이 아니고 약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느낌? 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회사. 게임 회사는 NC소프트가 대표적이죠. NC소프트가 그 택진이 형님이 엄청나게 미는 회사예요. 그러기 AI를 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여기서 뭐 어부여들 잡고, 뭐 그러니까 그 트롤러들 잡고, 뭐 욕 쓰는 사람 잡고, 뭐 여기 NC 야구단 있죠. 야구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있는데 그 어플이 있다고 해요. 그 어플 이용하면은 뭐 뉴스 요약해주고, 뭐 자막인가 그거 만들어주고, 뭐 아무튼 AI 관련된 거 엄청 하는 이제 게임 업계 선두주자입니다. 이 제가 말한 이 회사들이 그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를 알려면 사실 주가를 보면 되거든요. 갑자기 주식 얘기해서 좀 이상한데, 예를 들면 NC소프트 주가 이렇게 치면은 뭐 5년 어때요? 쭉 오르죠? 1년 쭉 오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쭉 오르는 추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업계에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당연히 연구도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AI가 약간 투자받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잘 나가고 좋은 사람이 많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주가. 네이버도 뭐 엄청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뭘 했지만 이렇게 지금 쭉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5년은 좀 아니지만 1년 사이에 쭉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AI를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근데 뭐 제가 어떤 회사를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주가가 꼭 AI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아무튼 주가가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으면 AI 쪽도 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건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니까, 아, 이렇게 4차 산업 이런 거에 조금은 투자를 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약간 조금 되게 근시안적인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NC소프트 요즘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AI 쪽도 당연히 투자를 많이 받고 맞는 사람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넥슨도 있는데, 넥슨은 잘 들은 바는 없어요. 넥슨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넥슨도 AI를 한다고 해요. 게임 업계에서는 아마 NC소프트 다음은 넥슨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한 AI를 비롯한 금융권. 그 신한 AI 같은 데는 혹은 하나금융 TI, 혹은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있거든요. 이렇게 4대 시중은행도 AI를 많이 뽑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뭐 AI 포트폴리오인가 그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주식을 선정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AI가 결정하는 거죠. 혹은 주가 흐름 예측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챗봇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약간 그 은행 어플들 있잖아. 은행 어플 챗봇들 있죠. 그런 거 AI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가 선택 이런 것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금융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금융권은 이미지가 돈을 많이 주고 하지만 약간 성장성은 조금 더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성장성이 더디다는 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 주고 시키는 거죠. 야, 너 100만원 줄 테니까 저거 해와, 이런 식으로 밖에 있는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관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자기 본인들의 성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꼰대 같은 분위기가 좀 심하고, 장단점이 있죠, 은행권도. 아무튼 한번 종합순위 한번 얘기해볼까요?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을 중요시 여기는 취업자다. 어디 가야 될까? 네이버, 카카오가 좋다. 왜냐면 IT 기업들이 약간 IT 개발자들 좀 우대하기 때문에, 좀 정말 내가 제대로 된 개발을 하면 성장하고 싶으면 네이버, 카카오가 괜찮아 보여요.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논문을 쓰고 싶고 학창시절 할 때 했던 거 조금 즐기고 싶다. 약간 조금은 그런 거죠. 대신 연구는 단점이 조금 리얼 월드를 좀 덜 다루기 때문에 약간 성취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뭐 네이버 랩스, 카카오 브레인이 대표적으로 이제는 알려져 있는 이미지예요. 워라벨 어디가 좋지? 워라벨은 보통 통신사가 좋거든요. 통신사 중에서도 통신사는 그냥 묶어서 쓰죠. 통신사랑 카카오,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보통 워라벨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은 삼성전자랑
SKT. 통신사가 다가 아니고 이거는 SKT만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은 금융권, 통신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게임은 게임과 재미. 그러니까 게임이 꼭 재미는 아닌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NC소프트를 가시면 정말 재밌게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약간 게임 업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게임 캐릭터 생성 이런 것도 하고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메인이 되게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가시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 정도? 또 뭐가 있죠? 어떤 기준이 있나? 이거는 저의 99% 저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종합순위를 또 참고하기 전에 그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직장인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길 이런 AI 관련된 뭐 투표, 회사 투표 순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SKT, 그 다음 네이버, 그 다음 카카오, NC 뭐 이 정도, 그 다음이 뭐 삼성이었나? 그리고 그 다음에 LG, 그리고 국가 연구소들. 또 말 안 한 게 있는데, 국가 연구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 연구소는 보통 학사들이 갈 일은 거의 없고 석사부터 보통 가는데, 애트리, 뭐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KT 뭐 이런 데. 약간 국가연구소가 그냥 퉁칠게요. 국가연구소에서도 또 이렇게 세 분야 되는데, 키스트인가? 키스트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있거든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키스트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데도 좋은 곳입니다. 이런 데는 조금 약간 논외로 할게요. 이런 곳은 조금, 이런 곳은 안다는 거는 이미 제가 말해도 이런 거 다 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긴 다 석사나 박사들이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논외로 하고, 여기는 약간, 그리고 또 지방이에요, 위치가. 그래가지고 조금 그 위치가 있네. 위치는 SKT 어디 거의 가장 좋죠. 을지로. 그 다음에 LG는 마곡, 양재. 삼성은 수원. 이게 위치는 너무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가 수원에 산다, 그럼 수원이 최고고, 서울에 산다, 그럼 SKT가 최고, 그 다음 LG겠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NC. 여기는 어디죠? 판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는 지역도 중요하죠. 사는 지역. 이거는 또 어디 말했지? 현대는 거기 마북인가? 근데 의왕, 마북. 뭐 이 정도? 또 어디 말이지? 금융권은 서울 곳곳에 퍼져 있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사는 곳이 이 회사들의 근처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원탑이 될 수도 있죠. 사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 이 정도. 복지는 잘 몰라요. 복지는 솔직히 그 회사 안 다니면 잘 모르지만, 복지는 NC소프트 거의 가시죠. 요번에 코로나 때도 그냥 유급휴가에 막 회사도 막 재택하고 뭐 장난 아니죠. 복지는 NC소프트가 여기서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SKT 뭐 이 정도 있지. 만약에 제가 모든 회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사회초년생 때는 네이버를 갑니다. 왜냐? 네이버나 카카오. 왜냐? 성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장 좀 하다가 좀 많이 늘었어.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은 약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30살 중반에서 한 40살 초반쯤에 나 돈 좀 벌어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야 돼? 그러면은 삼성전자, SKT 중에 한 군데 간다. 돈 많이 번 거야. 돈은 금융권도 많이 주는구나. 금융권도 많이 간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 난 좀 늙었어. 좀 편하게 다니면서 워라밸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되고, 아니야, 난 그냥 정년 채우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뭐 연구 좋아하시면 이쪽에 쭉 있으면 되고, 영원히 성장하고 싶다. 그럼 이쪽에 쭉 있으면 되고, 다 달라요. 사람들이 보는 건 다르니까. 게임 좋아하신다. 그럼 NC소프트 가시면 돼요. 재밌게 일하고 싶다. 그럼 NC소프트 가시면 돼요. 복지가 최고다. NC 가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은 사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없음.
뭐 그 외에도 또 AI 업계가 너무 넓어서 또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미친 듯한 폭풍 성장. 여기서 말하는 성장성은 일반적인 성장이고, 미친 폭풍 성장 스타트업 가셔야 됩니다. 스타트업으로 대표적으로 루닛, 뷰노, 약간 그 의료업계 쪽에 유명한 회사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 찾아보면 있어요. AI.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 교육 쪽에 메스프레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이런 데를 가시면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 가서 그냥 회사 생활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위에 넘사기 기업 뭐가 있죠? 구글, 페이스북, 그 엔비디아, 아마존, 또 이제 뭐 엄청 많거든요. 사실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약간 조금 아무튼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데는 붙으시면 그냥 가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생활하신다, 이 중에서 가시면 돼요. 대부분 여기에요. 뭐 현대는 여기 없는데, 현대는 약간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현대는 약간 현대는 한번 가면 오랫동안 있기에 좋은 거. 딱 이 느낌이에요. 현대는 한 번 가면 오랫동안 있기에 좋은 곳이지, 한 번 안 가면 안 가도 되는 곳.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이쪽 근처에 산다. 의왕, 마북 이 근처에 산다. 그리고 나는 자동차 쪽 업계를 좀 관심이 있다. 뭐 자동차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쪽 가시면 돼요. 현대 가신 다음에 쭉 있으면 돼요. 여기 노조가 좋기 때문에 그냥 쭉 있게 좋은 회사다. 적당한 정년까지.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다들 어디선가 연구소, 다들 어딘가 가시길 바라고, 끝은 구글에서 만나도록 하는 걸로 합시다. 화이팅!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